하수 처리장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순에 따릅니다. 먼저 방류 수역의 목표 수질 혹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정하고 방류 수역의 허용 부하량과 처리장 유입 하수의 오염 부하량으로부터 필요한 제거율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리장의 유입 농도 곱하기 1- 제거율 한 값이 당초 목표 수질 이하가 되도록 제거율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의 BOD 농도가 200mg/L이고 방류수 목표 수질이 15mg/L 이하라면 필요한 BOD 제거율은 200분의 200-15 하여 92.5% 이상, 즉 BOD를 92.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공법으로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항목, 즉 BOD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제거율을 구하고 기타 다른 오염물질, 예를 들면 SS나 TN, TP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입 부하량과 목표 수질을 정한 다음 각각 항목에 대해 필요한 제거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먼저 침전과 같은 1차 처리,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인 2차 처리가 있고, 또 2차 처리수보다 더 양질의 처리수를 얻고자 할 때는 여과, 활성탄 흡착 또는 고도 질소인 제거 등 고도 처리를 추가하여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거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수 관거는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제 2.9는 시간 최대 오수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오수 배제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계획 수량으로서 일 최대 혹은 시간 최대 오수량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1인 1일 최대 오수량이 1인당 하루 500리터, 그리고 1인 1일 시간 최대 오수량이 1일 최대 오수량의 1.8배라고 가정하고 어느 한 지역의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200명, 그리고 지하 수량이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5%라고 가정할 때 헥타르당 시간 최대 오수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하 수량은 1 최대 오수량의 15%라고 했으므로 곱하면 한 사람당 하루 75리터가 됩니다. 시간 최대 오수량은 1 최대 오수량의 1.8배라고 했으므로 1인당으로 계산하면 1.8 곱하기 500리터가 됩니다. 여기에 지하 수량을 더하면 시간 최대 오수량은 1인당 하루 975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헥타르당 인구 밀도가 200인이었으므로 헥타르당 발생하는 시간 최대 오수량은 이 둘을 곱하여 195 立方미터 per 헥타르 per day가 됩니다. 이렇게 면적당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간 최대 오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수 재이용 계획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은 현재 505개소에서 총 210만 톤의 물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처리수는 약 11% 정도를 재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만큼 그만큼 상수도로 사용되는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도 절약하고 또 처리수를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수도는 개인이 처리하여 개인이 재사용하는 하수를 말하는데 현재 357개소에서 하루 130만 톤 그리고 이용량은 90만 톤에 해당되는 양을 중수도로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우리나라에 587개소가 있고 연간 약 780만 톤, 하루당 약 2만 톤 정도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 처리수나 중수도,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개인에게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재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장려 정책과 함께 또 의무화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처리수의 10% 이상의 물을 재처리하여 재이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타
물을 많이 소비하는 일반 개인 업종에 대해서도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수를 한 번 더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 또는 융자해 주거나 또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와 하폐수 처리수의 차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중수도라 하면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이고, 특히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시설, 즉 개별적, 지역적, 개인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혹은 폐수 종말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수도로 재이용하는 물이나 하폐수 처리수는 아무리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수도만큼 깨끗한 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처리한 물에 사용하는 용도도 제한될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먼저 청소, 화장실 용수입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에서 플러싱 워터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세척 상수 용수는 도시의 도로 청소라던가 또 건조기에 도로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조경 용수는 잔디나 아니면 가로수에 물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수 용수는 연못과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하천 유지 용수로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하천 유지 용수라는 것은 도시에 하천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서 비가 오는 때에는 매우 수량이 많지만 또 건기에는 거의 하천이 물이 없는, 즉 하천이 건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 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황폐하기도 하지만 또 물 생태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항상 하천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천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뜻은 중수도 혹은 하폐수 처리수를 다시 하천의 상류로 올려 보내서 거기에서 하천을 따라 흘러서 하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용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청계천도 하천 유지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의 광주천을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한 번 더 처리한 후 광주천의 하천 유지용수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에는 사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그 지역에 필요한 공장지대에 필요한 물을 하폐수 처리수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하수 충전은 하폐수를 처리한 후 다시 땅속으로 충진하여 지하수를 보충한다는 뜻인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수자원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로 충전하는 용도로 하폐수 처리수를 사용할 때는 이 충전되는 물이 상수도보다 더 깨끗한 아주 완벽하게 정화된 물이 아니면 지하수로 충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하폐수 처리수를 지하수로 충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처리수의 사용 용도별 수질이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수질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하폐수 처리수보다는 더 깨끗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물 혹은 그 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한다는 등 사람의 식용과 관련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공장 운영자, 즉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하수를 충진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관한
먹는 물 수질 기준, 즉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을 만든 다음에만 지하수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